테슬라 소식입니다. 배달도 없다.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차 사이버캡 양산 준비. 운전대와 페달조차 없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사이버캡이 베일을 벗었다. 미국 내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에 힘입어 양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사이버캡의 생산을 위한 공정과 설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사이버캡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2인승 로보택시다. 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울도 없다. 중앙에 대형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2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특징이다. 테슬라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인플루언서 조 태그마이어는 지난 5일 자신의 X에서 기가 텍사스 공장 인근에 대량의 주조물이 쌓여있는 모습을 촬영한 드론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 부품들은 사이버캡의 전면과 후면 주조물로 보인다며 공장 내 캐스팅 구역 주변에서 그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기가프레스라는 초대형 기계로 자동차 프레임의 앞뒤 큰 구조물을 한 번에 주조한다. 수백 개의 부품을 용접해서 조립하는 전통적인 자동차 공장과 달리 테슬라는 한 덩어리 캐스팅으로 만들어 조립 공정을 줄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올해 1분기 전체 임직원 회의에서 사이버캡은 연간 약 200만 대의 생산 속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약 5초에 한 대씩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속도다. 테슬라는 2026년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을 목표하고 있다. 규제 환경도 테슬라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달 미국 교통부는 운전대와 페달 등 기존 차량 설계 기준의 일부를 면제하는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의 출시와 운영이 가능해졌다. 테슬라는 오는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모델 Y 차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사이버캡을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캡은 제한된 시승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시승과 테스트도 진행 중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더 큰 화면 아이폰 에어 개발 중. 2027년 가을 출시 목표. 애플이 올 가을 출시할 예정인 초박형 아이폰 17 에어의 대화면 버전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고 IT 매체 9to5맥이 최근 보도했다. 애플은 올해 두께 5.5mm의 얇은 셰시를 특징으로 하는 아이폰 17 에어를 출시할 예정이다. 아이폰 17 에어는 기존 아이폰 플러스 모델을 대체하고 가격은 $900에서 $1,000 사이가 될 예정이다. 그동안 유출된 제품 설계도에 따르면 아이폰 17 에어는 6.6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춰 크기는 아이폰 프로와 아이폰 프로 맥스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 전문 분석가 꼬밍치는 최근 애플이 이미 더 큰 화면을 갖춘 차세대 아이폰 에어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화면 크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애플이 올 가을 아이폰 17 에어 출시 후 내년 가을 사양이 향상된 아이폰 18 에어를 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애플이 현재 더 큰 화면을 갖춘 업데이트된 에어 모델의 출시 시기를 2027년 하반기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아이폰 19 에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머는 애플이 원래 아이폰 프로맥스 화면 크기와 동일한 6.9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춘 슬림형 아이폰 C 제품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너무 약하고 휘어지기 쉽다는 우려로 개발 과정에서 방향을 바꿨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꼬밍치의 전망에 따르면 애플이 6.9인치 초박형 아이폰에 대한 야망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2027년 이 제품이 출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앞으로 다양한 새로운 디자인과 폼팩터를 지닌 아이폰 시리즈를 출시하며 변화를 줄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양자칩 기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논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요라나 양자칩 개발에 기초가 된 연구 논문이 데이터 조작 논란에 휘말렸다. 연구진이 실험 결과 중 일부만 선택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를 조작으로 볼지, 단순한 선택적 분석으로 볼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7일 사이언스지는 리트렉션 워치와 함께 해당 논문의 공동 저자들 간 이메일을 입수해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 조작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해당 논문은 마요라나 기반 큐비트를 실현할 수 있는 재료적 조건인 나노와이어 안에서 전자가 장애물 없이 부드럽게 흐를 수 있는지 여부를 실험한 내용이다. 마요라나는 토폴로지를 활용해 외부 자극에 취약한 큐비트를 보호하고 오류율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요라나의 칩 개발을 본격화했다. 더불어 단일 프로세서에 100만 개 이상의 큐비트를 집적할 수 있는 확장성을 앞세워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2022년부터 일부 연구자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공동 저자였던 뱅상무릭은 논문에 포함된 데이터가 전체 실험 결과를 대표하지 않으며 총 21개 나노와이어 접합 중단 4개의 결과만 선택적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후 동료 연구자 큰 조오와 함께 비판 논문을 발표하고 원논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이언스지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4월 무릭은 조신 저자인 온더귤에게 이메일을 통해 논문 발표 전에 데이터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귤은 이를 알고 있었으며 당시에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공동 저자인 마이클 비머도 온더와 하오 장이 수행한 데이터 처리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내부 메일을 통해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온더귤과 하오 장 등 교신 저자들은 이러한 비판의 데이터 처리 절차는 조작이 아닌 선택적 표현이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논문을 게재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측도 조신 저자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입장이다. 지난해 자체 조사를 통해 데이터 출처 및 생략된 실험군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했지만 논문 철회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널 측은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는 우리가 진행한 사후 검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히며 저자들이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한 이상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논문 철회는 연구 결과의 핵심 결론이 훼손되었거나 악의적인 조작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고려된다며 이번 사안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물리학자들은 편집적 주석과 정정만으로는 연구 결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후속 논문과 산업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된다고 비판 중이다. 구글 소식입니다. 검색 엔진 AI에 주도권 내준다 애플 부사장 증언. 알파벳 주가 폭락. 검색 엔진 구글로 인터넷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알파벳 주가가 7일 폭락했다. 슈 부사장 증언은 미국 법무부가 알파벳을 상대로 제기한 워싱턴 연방법원 소송에서 나왔다. 현재 애플이 자사 아이폰 검색 디폴트 엔진으로 구글을 채택하면서 구글로부터 매년 받는 수십억 달러 수수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애플 주가 역시 동반 하락했다. 슈는 이날 증언에서 사상 처음으로 자사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이 챗 GPT, 퍼플렉시티, 엔트로픽 등 AI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구글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광고기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판결한 연방법원은 지금 구글에 대한 벌금 또는 시정조처 결론을 앞두고 있다. 논의되는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구글이 애플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에서 디폴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수수료를 내는 관행이다. 법원이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구글과 애플 모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구글은 막대한 광고 시장을 빼앗길 수 있고 애플은 구글이 매년 지불하는 짭짤한 수수료 수입을 날릴 수 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애플은 2022년 한 해 구글로부터 디폴트 검색 엔진 수수료로 최대 200억 달러를 챙겼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 부사장은 양사 합의에 따른 막대한 수수료 수입이 날아갈 가능성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다. 이 때문에 그는 구글이 계속해서 사파리의 검색 디폴트 엔진이 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구글 검색이 AI의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고 언젠가는 주도권도 빼앗길 것이라는 추이의 증언으로 알파벳 주가는 폭락했고 애플 주가도 큰 폭으로 내렸다.